꿈을 꾸는 곳이 아닌 실현시키는 이곳. 글로컬대학 대구보건대학교에서 만나요. 글로컬대학 대구보건대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료 공백이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지역 의사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 의사제란 의대 정원 일부를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할 인원으로 선발하자는 건데 빠르면 오는 2027년도 입시부터 도입됩니다. 환자단체와 의료계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남효주 기자입니다. 경주 동국대병원에서 지난 7월 혈액 종양내과 전문의가 돌연 사직했습니다. 홀로 근무하던 전문의의 사직으로 진료를 받던 200여 명의 환자들이 다른 지역 의료기관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대구에서도 지역 취약계층을 돌봐온 희망진료소가 공중보건이 미배치로 11년 만에 문을 닫는 등 지역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의료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지역의사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의사제는 특정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 복무할 의사를 뽑는 제도로 국가와 지자체가 학비를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에는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실제 호주와 일본, 독일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데 지난 20일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2027년 입시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환자단체는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수도권 설립 문제라든지 필수 의료 의사들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속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 어떤 의료 차원에서 지역 의사제를 도입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 방안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 제도가 오히려 지역 환자의 수도권 쏠림을 가속할 수 있고 일반 의사와 차별되는 이른바 의사 금 나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역 의료 정상화를 위해선 단순히 의사 수 늘리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지역 병원들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자가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퀄리티가 좋아지면 우리 지역민들도 많이 병원을 방문할 거고 그러면 그 지역에 케이스가 늘면 경영도 잘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순환적인 문제에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중보건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 참여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의계는 농어촌 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이라며 환영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응급 대처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최근 가스 질식 사고로 6명이 다친 포스코 포항제철소. 이달 들어 발생한 산업재해만 3건입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지난 2021년에도 비슷한 산재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노동당국의 대처는 영 딴판입니다. 뭐가 다른지 왜 다른지 박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1년 2월 30대 근로자가 부두 컨베이어 벨트를 수리하다 숨지는 등 근로자 3명이 잇따라 숨진 포스코 포항제철소. 당시 노동당국은 8주간 특별 근로감독을 벌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225건을 적발해 작업 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6명의 부상자를 낸 가스질식 사고를 포함해 이달에만 3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지만 사고 원인 규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합동감식이 사고 발생 7일이 지난 내일에서야 진행되고 작업 중지 명령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망사고가 아니라 작업 중지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노조는 2021년 사망사고 이후 4년 동안 화학사고 관련 노동청 예방감독이 단 2건에 불과했다며 노동청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화를 키웠고 사고 대응도 늑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포스코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않는 한 현재는 어떤 형태로든 정확하게 사고 경위는 확인이 안 되는 상태인 거죠. 이번 기회에 총체적으로 좀 정비가 돼야 되는 어떤 이런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요. 이처럼 사고 원인 규명이나 대응이 늦어지는 건 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 올해 대구 경북에선 지난해보다 2배 많은 80여 건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중대재해 전담 수사관은 30명에 불과해 기존 재해까지 포함하면 1명당 5건의 사건을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3월 포스코에서 발생한 냉연 공장 사망 사고도 아직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포스코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 근로감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 사고가 이제 재차 발생함에 따라 가지고 그 사업장 안전 보건 감독도 엄중하게 지금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산업안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임기제 공무원 이제 19명도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채용을 해서 노동당국의 허술한 관리 감독과 부족한 수사 인력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TBC 박가영입니다. 프로야구 삼성이 간판 투수 후라도와 홈런왕 디아즈까지 외국인 투타 에이스를 모두 붙잡으며 스토브리그 첫 행보에 나섰습니다. 트레이드를 통해 NC 박세혁까지 데려오며 포수 전력도 강화했는데요. 네 번째 FA를 맞은 강민호 역시 이변이 없는 한 다시 푸른 유니폼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국인 최초 50홈런, 리그 신기록인 158타점을 기록하며 최고의 타자에 오른 디아즈. 수비 상까지 거머쥔 뒤 팀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감으로 감동을 전했습니다. I think this one is very special for me because so no many people pay attention on defense. So I'm really happy to help my pitchers to get more easy out. So I'm honored to part of this. So I really thank you guys. 디아즈가 연봉 130만 달러 등 지난 시즌보다 2배 오른 최대 총액 160만 달러의 재계약을 마쳤습니다. 올 시즌 15승을 거둔 1선발 후라도 역시 최대 총액 170만 달러에 재계약하며 외국인 투타의 핵을 모두 붙잡았습니다. 다음 시즌 삼성의 외국인 연봉 최대 총액은 430만 달러, 남은 100만 달러로 가라비토 재계약을 포함해 외국인 선발 한 자리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 첫 도입되는 아시아 쿼터 역시 투수 자원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포수진 전력 강화를 위한 깜짝 트레이드도 이어졌습니다. 삼성은 2027년 신인 드래프트 3라운드 지명권을 넘기는 대신 NC의 베테랑 포수 박세혁을 영입했습니다. 이종렬 단장은 강민호는 우리 선수라는 생각으로 협상하고 있고 강민호와 함께 한 시즌을 이끌 포수 자원 강화를 위한 선택이었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강민호 결별설을 일축했습니다. 침묵을 깨고 스토브리그 첫 행보에 나선 삼성이 전력 강화를 위한 추가 영입을 단행할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BC 한윤호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대구 지역 병설 유치원 14곳과 초등학교 4곳이 폐원 통합됩니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21회 정례회에서 도심 외곽 지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18곳을 폐원 통합하는 내용의 대구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병설 유치원 14곳 중 8곳은 통합 운영되고 6곳은 장기 휴원 끝에 폐원을 결정했으며 서촌, 비봉, 월곡, 파호초 4곳도 인근 학교와 통합돼 폐교됩니다. 대구 경북의 혈액 보유량이 적정 기준인 5일분 아래로 떨어지며 수급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대구 경북 혈액원에 따르면 어제 기준 지역 혈액 보유량은 4.91분으로 집계됐고 혈액형별로는 O형이 3.71분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혈액 보유량 5일분 미만은 관심, 3일 미만 주의, 2일 미만 경계, 1일 미만은 심각 단계로 분류됩니다. 우리나라 대표 방산 수출 기업인 한화시스템이 구미에 2,800억 원을 들여 최첨단 생산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전투기와 미사일 같은 다양한 무기 체계에 적용되는 전자광학 제품과 레이더 핵심 부품을 양산하게 되는데요. K방산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역 경제에도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석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세대 방산 전자장비 기술을 결집한 한화시스템 구미 사업장. 기존 사업장 규모보다 2배 이상 커진 8만 9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2,800억 원을 들여 착공 2년여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무진동 청정실에서는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 등 다양한 무기 체계에 적용되는 전자광학 제품과 레이더 핵심 부품을 만듭니다. 영하 73도에서 영상 177도까지 극한 환경 속에서 성능을 테스트하는 실내성 시험실, 그리고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을 접목한 자재실을 갖추었습니다. 특히 여러 나라에 수출된
천궁2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에 눈 역할을 하는 다기능 레이더와 한국형 전투기 등에 탑재되는 A4 레이더도 조립 생산합니다. 단순한 생산 공장 확장이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고히 다지는 핵심 기반이자 K방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거점이 될 것입니다. 최첨단 설비를 갖춘 이 시설은 세계 수준의 품질과 생산성을 확보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 40여 년간 함정 대부분에 전투 체계를 공급해온 해양연구소도 이곳에서 함정 무인화를 비롯한 미래 해상 전력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술 허브 역할을 맡습니다. 이로써 구미시는 K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방산혁신 클러스터와 연계한 지역 방위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에서는 방산혁신 클러스터 지정과 함께 하나 시스템과 그 협력업체가 지역에 잘 투자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적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시스템의 구미 사업장 준공으로 구미가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 전진 기지이자 K방산의 전략 거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TBC 정석헌입니다. AI 시대 지역의 미래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TBC 미래 포럼이 오늘 수성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포럼에서는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대구 경북이 국가 균형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방안들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김낙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극 3특이란 전국을 5개 메가시티 권역과 3개 특화 권역으로 재편해 지역 중심의 균형 성장을 추진하자는 구상입니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균형 발전을 넘어 균형 성장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도 단위로는 이제 아무리 해도 20년 넘게 균형 발전 추진해 봤고 혁신도시까지 다 해봤는데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수도권 집중으로 피폐해진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특성을 파악하고 일관적인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부터 나왔습니다. 강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그리고 어떤 기회가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경쟁적인 요소가 있는 건지들을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요. AI 시대, 지역은 경주의 원전부터 대구의 AR 로봇과 미래형 자동차, 포항의 철광과 2차 전지 산업 등이 미래를 주도할 큰 기회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얼만큼 전략적으로 AI 옷을 입히고 초강력적으로 협력하느냐, 여기에 따라서는 AI 시대가 어찌 보면 우리 대구 경북이 앞서갈 수 있는 기본은 돼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을 탈피해 세계를 겨냥하는 지역 인재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좋은 AI 인재들을 어떻게 키워내고 또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활약하게 만들고 또 기업을 어떻게 유치하느냐, 이런 점이 결국 승부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도약을 이끌 리더의 중요성도 언급됐습니다. 첫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용기를 이야기한다. 그 용기가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용기, 자기 욕심을 안 부리고, 그다음에 약자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용기, 세 번째로 그야말로 국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TBC 미래 포럼 5극 3특 TK 미래 생존 전략은 오는 30일 일요일 오전 8시 10분에 방송됩니다. TBC 김낙성입니다. 지난 22일 부산을 시작으로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라는 표어를 내걸고 지역을 순회하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경북을 찾았습니다. 먼저 김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장 대표는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참배한 뒤 기자들에게 이재명 정권과 의회 폭거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싸우는 게 국민의힘의 혁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당내 반발에도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 투표 비중을 50%에서 70%로 올리는 지선기획단의 안에 대해서도 본인도 당원 권리 확대를 약속했다며 우회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포항을 대표하는 겨울 특산품 과메기가 국회에 떴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전국에서 국회를 찾는 이들에게 제철을 맞은 과메기를 선보여 판로를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현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겨울철 별미 포항 구룡포 과메기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지역 대표 제철 특산물인 과메기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 여당 인사들도 행사장을 찾아 시식에 나섰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건강 음식이니까 우리 과메기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특히나 우리 또 과메기 많이 먹을수록 우리 또 수산 어가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많이 드시고 건강해지십시오. 포항 과메기 화이팅! 매년 국회에서 제철 과메기를 소개했지만 특히 올해는 과메기의 원물인 큰 꽁치가 많이 잡혀 예년보다 더 크고 살이 실한 이른바 통통 과메기를 선보였습니다. 또 지역의 요식업 전문가와 함께 여러 요리법을 연구해 과메기로 만든 김밥, 샌드위치, 강정 등 다양한 요리들도 소개했습니다. 기후 조건이 괜찮다 그래요. 그 맛이 좋답니다. 과메기를 이용한 여러 가지 식품들이 만들어지고 오늘 이 전시회장에서 그런 식단들이 좀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중화를 하는데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런 메뉴로서 이번 행사는 지역 수산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인은 물론 국회를 찾은 방문객들에게도 제철 과메기를 맛보게 해 어민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어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올해 과메기는 재래인 꽁치가 많이 나서 다른 어느 철보다도 풍부하고 또 맛도 좋고 그렇습니다. 우리 어민들의 소득도 많이 올려주는. 이 밖에도 포항시는 포항 미식 팝업 홍보관도 함께 열고 과메기를 비롯한 다양한 특산품을 소개하면서 지역 생산자들의 판로 개척에 나섰습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대구와 경북에서 온라인 쇼핑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오프라인 소비는 줄고 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BC카드 업종별 소비액 비중은 온라인 쇼핑이 가장 높았는데 대구는 35%, 경북은 27%로 2020년 대비 각각 5.1%포인트와 4.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종합 소매는 대구 23.3%, 경북 23.4%로 2020년 대비 4.3%포인트, 3.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에코프로 EM과 SK스페셜티, 제영텍 등 경북기업 3곳이 산업통상부의 첨단 전략산업 투자 지원 공모 사업 대상에 선정돼 모두 583억 원이 지원됩니다. 포항의 에코프로 EM은 49억 원을 들여 연 300톤 규모의 2차 전지 양극재 관련 생산 설비를 갖추고 단계적으로 투자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영주의 SK스페셜티는 반도체 공정용 특수 가스 공급을 위한 핵심 소재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구미의 제영텍은 2차 전지 배터리를 활용한 탄산 리튬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Stars shine